최근 별들의 전쟁 챔피언스리그에서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두 구단,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이 조명받는 진귀한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 14회를 우승한 레알을 4대 0으로 박살내며 전 세계에서 추앙받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은 대체 어떻게 이런 팀의 킬러가 된 것이냐는 의문이 쏟아진 것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매우 특이하게도 시즌 내내 경기력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최근 맨시티전은 이겼습니다. 토트넘의 경기력을 감안하면 기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는 역으로 맨시티 킬러 손흥민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따라서 맨시티가 레알을 박살내며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맨시티 킬러 손흥민에 대해서도 고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야말로 적수가 없어 보이는 세계 최강 맨시티 파해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선수이고 사실상 펩 감독도 직접 손흥민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선수라며 맨시티 킬러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맨시티를 상대하는 레알 공격수와 손흥민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내 어떤 한 장면을 보고 손흥민에 경악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펩 감독이 언급했듯 손흥민은 맨시티에게 대재앙일 수밖에 없는 예상치 못한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손흥민이 맨시티의 뒷공간을 잘 파고들기 때문이 아니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이 최근 토트넘의 감독 대행을 맡고 있는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으로부터 놀라운 언사를 들었습니다. 콘테 감독을 대신해 토트넘을 이끌고 있는 메이슨 감독 대행은 꾸준히 손흥민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왔었는데요. 메이슨 대행은 브렌트포드와 경기 전 독점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사랑한다며 진정으로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최고 선수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메이슨 대행은 나는 선수들과 대화를 나눌 때 개인으로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손흥민의 경우에는 특별하다. 난 정말 손흥민을 사랑하고 동료로서 정말 좋아한다. 라커룸을 함께 쓰며 친구로 지낼 때도 좋아했으며 감독으로서도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메이슨은 토트넘 유스 출신으로 2008년 토트넘과 프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하브리그로 임대됐다가 토트넘으로 돌아와 2016년까지 뛰었습니다. 메이슨은 그때 손흥민과 함께 선수로서 뛰기도 했습니다. 손흥민과 동료에 이어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연을 이어가게 된 메이슨 대행은 사람 손흥민에게 넋이 나가버린 겁니다. 그는 기자를 향해 거듭해서 꼭 말해주고 싶다. 손흥민은 많은 이들에게 정말 모범이 되는 선수다. 그의 됨됨이나 인성, 사람 자체가 정말 최고 중에 최고다. 그가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전부터 그는 이미 최고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도한 모든 감독들을 반하게 만든 손흥민의 인성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손흥민 정도의 인성과 실력을 다 갖춘 선수는 정말로 드문데요. 바로 어제 열렸던 맨시티와 레알의 챔스 4강전 이후 손흥민의 실력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장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레알 마드리드는 맨시티를 상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배했습니다. 시종일관 맨시티에게 두드려 맞았고 반드시 득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도 맨시티 수비진에게 번번이 막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은 그야말로 초호화 공격진인데요. 작년 발롱도르 위너 벤제마, 현 시점 전 세계 최고의 윙어라고 평가받는 비니시우스, 브라질의 초신성 호드리고 등 공격진으로만 놓고 보면 전유럽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레알은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공격진으로도 패배 맨시티를 전혀 뚫지 못했습니다. 벤제마는 터치부터 패스까지 뭐 하나 되는 게 없었고 그나마 비니시우스가 번뜩였지만 그마저도 워커가 잘 묶었으며 호드리고는 말 그대로 지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기 전부터 맨시티는 라인을 끌어올려 극단적인 공격 축구를 하기 때문에 수비 시에 리스크가 많다. 따라서 레알은 스피드와 돌파력이 좋은 비니시우스를 필두로 맨시티를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사실 맨시티는 공격 축구를 하기 때문에 수비가 허술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인데요. 맨시티는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비 조직력도 최상급 위에 최상급 수준이며 맨시티만큼 수준 높은 수비 전술을 구사하는 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 시점 세계 최고의 윙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끝판왕 크랙 비니시우스가 바로 어제 맨시티를 뚫지 못한 것이 바로 그 증거이죠. 따라서 각종 축구 관련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맨시티 파해법을 연구하는 도중 손흥민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토트넘은 이번 시즌 내내 경기력이 최악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맨시티전만큼은 이길 정도로 기괴한 모습을 보였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곧 맨시티를 이길 수 있는 열쇠라고 여긴 것이죠. 손흥민은 대체 어떻게 레알 공격진도 쉽사리 뚫지 못하는 맨시티를 상대로 모두가 인정하는 맨시티 킬러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SNS에서 저명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 된 축구 전문가는 맨시티와 레알의 경기를 시청하는 도중 그 답을 찾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작업을 보며 손흥민에게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보면
나는 손흥민이 맨시티를 상대로 잘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단지 스피드가 빠르고 침투 움직임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손흥민의 영리한 침투는 맨시티의 뒷공간을 파고들기에 효과적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맨시티와 레알의 경기를 보면서 레알 공격진도 뚫지 못하는 맨시티를 보고 손흥민에 대해서 무언가를 크게 놓치고 있는 기분이었다. 따라서 나는 레알 공격진과 손흥민이 맨시티 수비를 공략하는 법을 비교 분석해봤고 그 결과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손흥민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맨시티를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맨시티를 상대로 그토록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수준급의 오프더볼 움직임 능력 때문도 아니었고 엄청난 슈팅 능력 때문도 아니었다. 바로 이 둘을 이지선다로 걸어버리는 가공할 만한 축구지능 때문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레알 공격수들은 맨시티를 상대할 때 한 가지 패턴만을 보였다.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갈 때는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갔고 지공 시 온더볼 움직임을 가져갈 때는 그냥 온더볼 움직임을 가져갔다. 그러나 아무리 레알 선수들의 기량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단순한 패턴으로는 맨시티의 협력 수비를 뚫을 수 없었다. 침투할 때는 침투를 막으면 되고 드리블할 때는 드리블을 막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흥민의 경우를 보자. 앞서 손흥민은 맨시티를 상대로 이지선다를 걸어서 심리전을 한다고 말했는데 그 말대로 손흥민은 두 가지 패턴을 사용한다. 맨시티를 상대로 침투할 때는 꾸준히 침투한다. 본인의 라인 브레이킹 능력으로 맨시티 수비진에게 경기 내내 위협을 감지하게 만들고 최상의 오프더볼 능력만으로도 맨시티 수비진은 패닉에 빠지며 기회를 창출해낸다. 그런데 맨시티에게 손흥민이 대재앙인 이유는 손흥민은 이것을 또 역이용한다는 것이다. 앞선에서 침투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박스 바깥으로 빠져서 슈팅을 날리든지 침투를 하는 척하면서 갑자기 숫자 싸움에 우위를 가져가는 식으로 말이다.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은 직선적인 침투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손흥민 앞에 있는 마크맨은 언제든지 손흥민의 침투에 대비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손흥민은 직선적인 침투를 하지 않고 횡이동하는 움직임을 가져간다. 이때 당연히 손흥민이 침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맨시티는 수비에 균열이 생기고 손흥민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슈팅까지 허용한다. 당연히 침투할 것이라고 여겼던 맨시티 수비진의 심리를 역이용한 것이다. 챔피언스리그에서 터진 골도 같은 맥락이다.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에서 맨시티를 만나 100분을 넘게 경기하며 끊임없는 침투 움직임으로 맨시티 수비진을 괴롭혔고 따라서 워커는 손흥민의 침투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손흥민은 침투 움직임을 역이용했고 워커의 뒤에서 공을 받았다. 그 결과 워커는 완벽한 역동작에 걸리게 됐고 손흥민이 이 슈팅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즉 손흥민은 한 가지 패턴만을 고집했던 레알 공격진과는 다르게 두 가지 이상의 패턴으로 맨시티를 상대해왔던 거고 이런 축구 지능이 손흥민이 맨시티 킬러로 자리 잡은 이유였던 것이다. 실제로 맨시티를 상대로 손흥민의 라인 브레이킹이 가장 큰 무기라고 하지만 침투에 의한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의 골보다 오히려 중거리 골이 더 많다. 손흥민의 축구 지능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대단하다는 것이다. 이상 분석 내용이었는데요. 이를 보면 왜 펩 감독이 손흥민에게 항상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선수라고 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맨시티가 토트넘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지만 항상 펩 감독은 손흥민 때문에 고심할 수밖에 없었죠. 축구 팬들도 이를 보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고 손흥민은 단지 빠르고 슈팅력이 좋은 그것뿐인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대단한 선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흥민이 왜 월드클래스 소리를 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펩과 클롭은 축구 역사에 남을 세계 최고의 명장들이다. 그런 감독들이 손흥민에게 매번 알고도 당한다. 설마 역사에 남을 명장들이 멍청해서 그런 것이겠나? 손흥민이 그만큼 대단한 선수라는 거다.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과연 손흥민이 다음 맨시티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